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중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캘리포니아주는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루이지애나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 감염자가 심각한 증세를 보여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H5N1 감염자가 중증 증세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DC는 해당 환자가 상업용 가금류를 접촉하지 않았고 젖소나 관련 식품에 노출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사유지에서 기르고 있는 병들거나 죽은 가금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보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환자가 65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나온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61명의 감염자 중 34명이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중 33명은 젖소를 기르는 낙농장에서 발생했지만 한 명은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정확한 최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공에 미치는 위험은 여전히 낮지만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DC는 아직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사람 간 전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적인 유전자 분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H5N1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즉각적인 위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의 일부 주 거주자들은 한국 방문 시 사전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류 독감 등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중점 검역 관리 지역 19개국을 새롭게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중점 검역 관리 지역이란 검역 감염병이 유행해 한국 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방역 당국이 지정하는 검역 관리 지역 중 집중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중점 검역 관리 지역에 체류하거나 이곳을 경유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사전에 검역 정보를 입력해 항공기 탑승 시 QR코드를 부여받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나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됐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중점 검역관리 지역 명단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관리 지역으로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 미네소타주, 펜실베니아주가 포함됐으며 뉴욕과 뉴저지는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뉴저지주 등 동부를 중심으로 수주째 등장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드론으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당국은 대처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드론 조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요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제 ABC 뉴스 인터뷰에서 동부 해안을 따라 드론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누가 왜 드론을 띄우는지는 미스터리라고 말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연방 정부가 드론 목격 사건에 대처하는 뉴저지주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자원, 인력, 기술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어컬 뉴욕 주지사도 연방 정부가 뉴욕에 최첨단 드론 탐지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뉴욕시에서 북쪽 약 60마일 떨어진 스튜어트 국제공항 활주로가 드론으로 13일 밤 1시간 동안 폐쇄됐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는 드론 활동이 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중에게 안심시키려 노력하지만 주민들은 대처가 아니라다는 반응입니다. 두 기관은 지난 12일 공동 성명에서 드론이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증거는 없다며 보고된 목격 사례 중 다수가
합법적으로 운항되는 유인 항공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문의 드론들을 요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미스터리 드론이 전국에서 목격되는데 정부가 모르는 일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쏴서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뉴저지를 중심으로 동부 지역에는 불빛을 번쩍거리는 대형 드론이 특유의 소음과 함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론이 미확인 비행물체라거나 이란 등 적대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 중이란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400피트 이하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드론을 날리는 것이 합법입니다. 하지만 공항 및 기타 항공기 주변의 통제된 공역을 피해야 하며 야간 비행을 하려면 운영자는 드론 조종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드론에 특정 조명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향후에 간판을 내걸고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중국 공안부 소속의 불법 비밀 경찰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세 중국계 미국인 천진핑은 어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천진핑이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국의 범죄적이고 억압적인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불법 경찰서를 설립하는 데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진핑의 유죄 인정으로 내년 예정된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천진핑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용의자 루젠 왕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푸젠성 출신자 향후회인 창러 공의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거점으로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감시하는 활동 등에 조력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체포됐습니다. 중국 공안부와의 통신 기록을 삭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비밀 경찰서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천진핑의 재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다면서 중국은 법치국가로 국제법을 일관되게 준수하면서 각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해왔다. 비밀 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내년 6월부터 세입자가 부담해왔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부동산 업계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16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브로커 피해 집주인 부담을 명시한 페어 액트 조례 발효를 막아달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례안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됐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내년 6월 시행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엔 뉴욕 부동산위원회 외에도 보헤미아 리얼티 그룹, 본드 뉴욕, 레벨 그룹, 리얼 뉴욕 등 여러 브로커 부동산 업체가 함께했습니다.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이 조례가 발효되면 세입자가 리스팅을 찾기 더 어려워지고 렌트도 더 오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부동산 중개 브로커가 집주인과의 계약 없이 스트리트 이지, 진로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리스팅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시 브로커들은 매물이 확보되면 브로커 피에 대한 명확한 계약 없이도 오픈 리스트를 어디든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브로커가 집주인과 브로커 피에 대한 계약 관계가 성립한 상황이어야 매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치 5세 뉴욕시 의원은 렌트 매물을 등록하지도 않은 세입자가 브로커 피를 부담하는 곳은 전국에서 뉴욕시뿐이라며 이번 소송은 부동산 로비 단체가 비이성적 관행을 유지하려는 필사적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 통행료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인상되는데요. 출퇴근 시간 기준 이지패스가 장착된 경우 $16 6센트, 없는 경우 $18 31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교량과 터널 통행료 인상안이 포함된 $94억 규모의 새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6개 다리와 2개 터널 통행료가 내년 1월 5일부터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승용차 기준 이지패스 통행료가 피크 시간대 $15 38센트에서 $16 6센트로 인상되며 오프피크 시간대는 $13 38센트에서 $14 6센트로 오릅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승용차의 경우 $18 31센트로 인상되고 내년 7월 6일부터는 $22 38센트로 한 번 더 오르게 됩니다. 항만청은 물가상승 지수를 반영해 통행료를 43센트 올리고 이와는 별도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매년 25센트씩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7월 6일부터 이지패스가 있지만 톨부스 판독 문제 등으로 인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우편으로 통행료가 청구되는 경우 $18 72센트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이외에 맨하탄과 뉴저지를 잇는 열차 서비스인 패스트트레인 요금을 현재 $2 75센트에서 내년 1월 12일부터 $3로 올리는 것도 확정됐습니다. 패스트트레인 요금은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인상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반값 메트로카드를 터치형 요금 지불 시스템인 옴니카드로 교체합니다. 시니어 등 할인 요금을 적용받는 승객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탭투페이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14일 할인 요금 프로그램에 등록된 150만 명의 승객에게 새로운 탭투페이 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메트로 카드를 옴니 카드로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리버 회장은 65세 이상 시니어 및 장애인들은 옴니 시스템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집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나 장애인의 경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들은 2022년부터 옴니를 통해서도 반값 요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만 명의 할인 요금 프로그램 등록 승객 중 7만 5천 명만이 옴니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MTA는 반값 옴니 카드를 대상자들에게 발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옴니 카드 사용법은 MTA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며 할인요금 프로그램 신규 신청자는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MTA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할인된 옴니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충전은 전철역에 설치된 옴니카드 자판기에서 하면 됩니다. 50대 여성이 유전자 편집을 거친 돼지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이식 수술인데요. 앞서 수술을 받은 2명의 환자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9만여 명인데요. 장기 이식 기술이 안정된다면 많은 사람에게 새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뉴욕대 인근의 랑곤 병원에 입원 중인 53세 토아나 루니 씨는 유전자를 편집한 돼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루니는 어제 공개한 언론 성명을 통해 축복이다고 말했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수술 후에도 루니가 활기찬 모습이었다며 다른 동물의 장기 이식이 인간에 주는 이점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엘라베마주 출신인 루니는 1999년 어머니를 위해 신장 하나를 기부한 이후 신부전을 겪었고 임신으로 인한 고혈압으로 신장이 손상된 후 2016년 12월부터 투석을 받아왔습니다. 유전자 편집 돼지 신장을 살아있는 환자에 이식한 것은 루니가 세 번째입니다. 루니에 앞서 처음으로 수술을 받은 릭 슬레이먼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지 2달 만인 지난 5월에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사 파사노도 NYC 랑곤 병원에서 지난 4월 수술을 받고 처음엔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수술 47일 만에 다시 투석을 받아야 했고 결국 7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향후 기술을 보완하거나 유전자 편집 신장을 개선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을 선별하면 된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장기 이식 기술이 안정된다면 미국에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에게 새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장기 기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약 10만 명이며 그중 9만 명은 신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